자, 203페이지의 점유권을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이 판서된 걸 한번 보면 점유권은 목적물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기만 하면 인정되는 것이 점유권이다. 그래서 그게 소유권이 있느냐, 본권이 있느냐를 불문하고 사실상 지배가 이루어지기만 하면 인정하는 게 점유권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점유를 하긴 했는데 점유하는 과정에서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를 했는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인지 이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점유 개시 그 시점에 점유를 개시하는 시점에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를 했다면 이것은 자주 점유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를 이걸 타주 점유라고 불러요. 그럼 어떤 점유가 타주 점유냐라고 했을 때 일단 지상권자가 점유하는 거 이거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봐요. 그 다음에 전세권자, 뭐 지역권자, 그 다음에 수탁자가 점유하는 거 이런 사람들의 점유는 전부 다 또는 뭐 임차인이 점유하는 거 이런 사람들이 점유하는 건 전부 다 타주 점유로 봅니다. 여기서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요걸 좀 정리를 먼저 하고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전세권자나 임차인이 내가 이 토지, 이 건물에서 전세 임차를 살고 있는데 내가 5년 뒤에 10년 뒤에 돈 벌어 가지고 이 토지, 이 건물 사야지 이런 생각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생각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5년 뒤, 10년 뒤에 내가 돈 벌어서 이걸 소유해야지라고 했을 때 그거를 소유의 의사를 보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뭘로 보지 않는다고요? 소유의 의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것까지 인정한다 그러면 굉장히 구분이 모호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소유의 의사가 있냐 없냐는 것은 언제를 기점을 한다고요? 점유 개시 시점. 처음으로 점유를 하는 시점을 기점으로 처음에 개시할 때 어떤 의사를 가지고 점유를 개시했냐를 가지고 따지는 거지 5년 10년 뒤에 내가 돈 벌어서 사야지 이거를 점유 의사를 보진 않는다는 겁니다. 점유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 가지고 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유를 개시하는 시점에 외형적, 객관적 그래서 외형적, 객관적 권한의 성질에 따라 외부에 표시된 권한 이 권한의 성질에 따라서 판단하도록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권한의 성질입니다. 그러면 그 권한의 성질이 외부에 객관적으로 표시됐다. 어디에 표시됐어요? 외형적,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됐다. 어디에 표시됐다? 계약서에 표시됐습니다. 어디에 표시됐다고요? 계약서에 전세 이렇게 표시되면 타주로 가는 거예요. 뭐로 간다고요? 타주.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이렇게 외부에 그 계약서에 외부에 딱 표시되는 순간 그 권한의 성질은 뭐로 간다고요? 타주로 가는 거예요. 내가 5년 뒤, 10년 뒤에 돈 벌어 사야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유를 개시하는 그 시점의 권한이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라고 표시돼 갖고 시작을 하게 되면 다 뭐로 간다고요? 타주. 소유의 의사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구분 안 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골치 아픈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법학을 만든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시작점을 그렇게 딱 잡았습니다. 그래서 점유로 시작할 당시에 외형적, 객관적, 외부에 표시된 권한의 성질, 그럼 계약서에 나타난 게 매매 이렇게 나타났다 그러면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겁니다. 뭐로 나타났다고요? 매매. 매매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그 사람은 매수인이기 때문에 뭐로 본다고요? 소유의 의사가 있다. 그래서 객관적, 외형적, 외부에 표시된 권한의 성질이 매매라고 계약서에 쓰였다면 그 사람은 매수인으로서 뭘로 인정한다고요? 자주 점유로 인정한다고요. 왜?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했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자, 그다음에 경락인. 경락인이라는 것 자체가 그 경매에서 1등을 해서 소유권 취득하게 되는 사람, 물론 대금을 지급하는 날, 대금을 은행에다 딱 입금하는 날 소유권 취득하지만 어쨌든 그 경락인의 점유도 물어보는 거라고요. 자주 점유,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물론 당연히 그 임대인의 점유도 당연히 소유의 의사가 있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도둑놈의 점유도 이 도둑놈. 이 도둑놈을 다른 말로 도인이라고 그러는데. 도둑놈. 이 도인의 점유도 뭐로 보냐? 소유의 의사로 봅니다. 도둑놈의 점유도 자주 점유로 본다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 있는 요 사람들 타주 점유로 되어 있는 이 사람들이 목적물을 갖다가 점유를 하더라는 겁니다. 지상권자, 전세권자, 지역권자, 수탁자, 임차인이 목적물을 점유하는데 이 사람들을 직접 점유자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무슨 점유를 한다고요? 직접 점유자. 직접 점유자. 그러면 지상권자, 전세권자, 지역권자, 수탁자, 임차인을 직접 점유시킨 것은 임대인이 이걸 직접 점유시켰거나 또는 그 소유자가 직접 점유를 시켰을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이 임대인이나 소유자를 뭐라 그러냐면 간접 점유자다 이렇게 불러요. 임대인이나 소유자 이런 사람을 뭐라 부른다고요? 간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 간접 점유자를 통해서 간접 점유자는 이 직접 점유자를 통해서 간접 점유자가 점유하는데 이걸 갖다가 점유 매개 관계라고 불러요. 점유 매개 관계다. 자, 그래서 임대인이 자기 자가용을 타고 가면서 자기 앞에 건물을 지나가면서 저 건물 내 거야. 그 내가 지금 점유하고 있어. 이러고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차인이나 전세권자나 뭐 지상권자나 이런 사람들이 목적물을 직접 지배하고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뭐 한다고요? 간접 점유하는데 이런 것을 점유 매개 관계라 그래요. 그래서 임대인이나 이 소유자의 간접 점유도 점유로 인정을 합니다. 다시 한번 임대인, 소유자 이런 간접 점유자의 점유도 뭘로 인정한다고? 점유로 인정한다. 점유를 인정해서 점유권을 인정하는데 이런 사람의 점유를 간접 점유라고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문제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저기 그 알바생들이 뭐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라든가 롯데마트 베스킨라빈스라든가 각종 그 커피숍에 가면 알바생들이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는데 주인은 없어. 소유자는 없고 알바생들이 다 물건 팔고 다 돈 받고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알바생들을 갖다가 점유 보조자라고 불러요. 뭐라 본다고요? 점유 보조자. 점유 보조자. 이 점유 보조자에게는 점유권을 인정 안 합니다. 자, 다시 합니다. 점유 보조자가 사실상 지배하고 있더라도 점유권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점유권 자체를 인정 안 합니다. 그러면 이 점유 보조자를 갖다가 명령 복조 관계에 있도록 지시하는 자, 이 점유 보조자에게 지시를 내리는 이 지시하는 자,
지시하는 그 타인, 이 타인을 점유주라고 하는데 이 점유주를 갖다가 점유주에게 점유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점유보조자에 해당되는 알바생이라든가 가사도우미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는 뭘 주지 않았다고요? 점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이 점유보조자에게 지시를 내리는 점유보조자는 이 타인, 이 점유주의 명령 복종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점유보조자에게는 점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지시를 내리는 이 타인을 점유주에게 점유권을 인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여기 지금 그 소유자가 이렇게 있는데 그 소유자가 갑자기 사망을 했어요. 사망을 했는데 그 자식이 저 미국에 가 있는지 영국에 가 있는지 저 호주에 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학을 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됐을 때 그 소유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상속인은 바로 점유권을 취득합니다. 다시 한번 그 소유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상속인은 점유 개시를 하지 않더라도 점유권을 인정한다고요. 그래서 상속인의 점유를 관념적 점유라 그래요. 다시 한번 상속인의 점유를 무슨 점유라 한다고요? 관념적 점유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상 점유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아니 지금 저 호주에 가 있고 미국에 가 있고 저 영국에 가 있으니까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지 않지만 점유권을 인정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점유권을 인정하는 점유는 관념적 점유라고 불러요. 무슨 점유라고 한다고요? 관념적 점유. 관념적 점유라고 불러요. 이런 점유를. 그다음에 또 하나 이런 건데 아까 임대인이 자기네 그 건물을 앞을 지나가면서 저 내 거야, 저거 내가 점유하고 있어 이렇게 하고 보면서 지나가는데 사실은 그 임대인은 점유 안 하고 있잖아요.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지. 그래서 임차인을 통해서 점유 매개 관계에 의해서 점유하는 그런 점유가 간접 점유인데 그 간접 점유도 관념적 점유라 그래요. 왜?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진짜로 지배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간접 점유자라든가 상속인의 점유는 사실상 지배를 하는 게 아니라 관념적 점유만 있기 때문에 요 관념적 점유라고 하는 그 의미 머릿속으로만 상상적 점유만 하는 거지 진짜로 점유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철학적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용어가 익숙해질 때까지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점유권은 조금 처음에 들을 때는 좀 황당한 이야기가 좀 많습니다. 조금 지나면 괜찮아져요. 예. 자, 203페이지 맨 밑에 점유권의 개념을 한번 볼게요. 어, 203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점유의 요소에서 물건 동그라미 물건이 뭐라 그랬어요? 또 입을 못 연다. 저기 칠판에 써놨잖아. 물건은 부동산과 동산. 오늘 몇 번 나올 거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저기 익숙하지 않아서 그 물건이란 말의 뜻이 뭐라고요? 부동산과 동산. 아니 저기다 딱 저기 써놨잖아요. 그래서 부동산과 동산을 물건이라 부르고 그 물건에 대한 본권이 뭐예요? 여기 다 써놨잖아. 목적물의 지배를 사실상 지배를 정당화시켜주는 권한. 정당화시켜주는 권한. 그러니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질권 이게 있는데 그런 사실상 정당화시켜주는 권한을 뭐라 한다고요? 본권. 그게 꼭 소유권일 수도 있지만 소유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소유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본권 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지배를 의미한다. 그래서 지금 깔고 앉아 있는 의자에 점유권 행사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의자 여러 선생님들 소유권 아니죠? 소유자 아니잖아. 그래도 지금 앉아 있는 이상 점유권을 행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본권 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지배하는 상태가 점유고 그거를 갖다 권리로 인정해서 점유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204페이지의 중간을 볼게요. 204페이지 중간에 양가로 4번에 점유권과 본권. 본권을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본권에 뭐라고 써놨냐면 점유를 정당화시켜주는 권리라고 돼 있죠. 본권은 뭘 정당화한다고요? 점유. 점유 자체를 정당화 시켜주는 권리다. 여기 점유 자체를 갖다가 목적물 자체를 정당화시켜주는 목적물의 점유를 정당화시켜주는 권한을 갖다가 뭐라 한다? 본권. 목적물의 점유 지배를 정당화시켜주는 권한이다.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와서 파란색 2번에 점유의 관념화 이렇게 나왔습니다. 점유의 관념화다. 자, 그래서 직접 점유와 간접 점유. 자, 칠판 잠깐만 보세요. 여기 지금 지상권자, 전세권자, 지역권자, 수탁자, 임차인의 점유는 전부 다 여기다 뭐라고 써놨어요? 직접 점유. 자, 처음에 한 번 들었기 때문에 처음에 이게 노트 필기한이라고 강의를 놓쳤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가능하면 집에 가서 강의 다시 들으면서 노트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강의 노트 좀 필기하다가 자꾸 강의를 놓치기 때문에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수탁자 이 임차인의 점유를 목적물을 점유하는 것은 무슨 점유를 한다고요? 직접 점유고 이 사람을 통해서 점유하는 것은 무슨 점유라고 한다고요? 간접 점유. 점유 매개 관계에 의해서 임대인이 임차인을 통해서 목적물을 지배하는 것은 간접 점유다. 이런 뜻이에요. 자, 거기 다시 가서 그래서 거기 직접 점유와 간접 점유 194조 간접 점유다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지상권, 전세권, 질권. 질권이 뭐라 그랬어요? 동산을 담아 맡기고 돈 빌리면 질권이라는 말이죠. 질권. 그다음에 사용대차. 사용대차는 공짜로 부동산을 사용하는 거. 공짜로 쓰는 걸 뭐라 한다고요? 사용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자, 임치 동그라미 칩니다. 임치도 좀 자주 못 들어보던 내용이라서 조금 좀 용어가 낯설을 텐데 그 임치는 어떤 목적물을 갖다가 맡겨놓는 상태를 임치라 그래요. 임치. 어떤 목적물을 타인에게 갖다 맡겨놓는 행위를 뭐라 한다고요? 임치. 조금 그러면 제가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말해도 목적물을 누군가에다가 맡겼다 그러는데 그 맡긴 거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되면 제가 한번 사례를 들어볼게요. 자, 어떤 고깃배가 저기 바다에 나가가지고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 잡아온 물고기를 갖다가 급속 냉동을 시켜가지고 냉동 창고에다가 보관을 시킵니다. 그래서 급속적으로 이제 가만히 내비두면 물고기가 상하니까 급속 냉동을 시켜서 냉동 창고에다가 했다가 차례로 끌어내다가 이제 물건을 다 팔면 되니까 냉동 창고에 갖다가 딱 맡기는 행위 이걸 뭐라 한다고요? 임치. 그걸 임치라 그래. 임치.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누군가에 갖다 딱 맡겨놓는 행위를 임치라 그래요. 대표적인 게 이제 원양어선 같은 데서 어떤 물고기 잡는 배에서 물건 잡아다가 급속 냉동시켜서 냉동 창고에다가 이렇게 보관하는 행위가 대표적인 임치입니다. 그다음 또 뭐냐면 이 총포 도검인데 이 총포와 도검입니다. 이 총포와 도검을 이걸 갖다가 자 일단 우리나라 이 총 소유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총 우리나라 총 소유할 수 있습니다. 총기를 소유할 수 있는데 단 이 총기 소유는 임치해야 됩니다. 경찰서에 임치해야 돼요. 임치는 이게 갖다 맡기는 거라고 그랬죠? 예. 총기 소유를 할 수 있는데 총기 소유를 하더라도 임치 갖다 맡겨야 된다. 어디다 맡겨야 소유를 허용한다고요? 경찰서에 갖다 맡겨야 총기 소유를 허용합니다. 그러면 경찰서에다 총기를 갖다 맡겨놨는데 이게 이제 지리산이라든가 설악산의 수렵 기간이면 그걸 찾아다가 총을 쏠 수 있어요. 또는 뭐 한라산이다 그러면 한라산 가서 총을 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수렵 기간 끝나면 다시 경찰서에다 갖다 임치 또 맡겨야 돼요. 이제 임치의 뜻을 확실히 알았죠? 예. 그래서 어떤 물건을 누군가에다 맡겨놓는 행위, 요게 임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임치 기타 점유 매개 관계로 잠깐만 여기 무슨 관계라고요? 점유 매개 관계, 점유 매개 관계란 말이 나왔습니다. 점유 매개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그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잠깐만 아까 냉동 창고에다가 물건을
보관을 시켰으면 보관하는 사람은 냉동 창고 업자고 그다음에 물고기 그 선주는 소유자죠. 물고기 잡아온 선주가 주인이지 그 어부가 주인은 아니죠. 어부는 그냥 거기 가서 일꾼이야, 일꾼. 그 배 주인 선주가 물고기 주인이지 물고기가 잡은 사람이 어부가 주인은 아니에요. 고용된 사람이 잡은 물고기는 선주 거예요, 선주 거. 그래서 그 선주가 그걸 갖다가 이렇게 급속 냉동시켜 가지고 냉동업자한테 맡긴 사람, 임치를 시킨 사람이 그래서 임치를 시킨 사람은 그러니까 냉동업자는 그걸 갖다가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임치를 갖다 시킨 사람이 뭐가 된다고요? 소유자니까 그 사람이 간접 점유자다 이거예요. 총포를 경찰에 갖다 맡겼어요. 맡겼다 하더라도 경찰서에 있는 경찰서가 소유자는 아니잖아요. 맡긴 사람이 소유자예요. 그러니까 경찰서는 점유하고 있고 지금 총포를 맡긴 사람이 간접 점유자가 된다 이런 소리죠. 그래서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이런 이야기. 자, 그다음에 오른쪽에 205페이지에 점유자와 점유보조자 195조 이렇게 남았습니다. 점유보조자 가사상 이건 이제 가사 도우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사상, 영업상, 기타 이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 박스 타인의 지시,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여기 보세요. 점유보조자에게 지시를 내렸어요. 지시를 내린 그 타인은 점유주고 그 타인만을 뭐로 한다고요? 점유자를 그 점유권을 인정한다. 그래서 점유권이 인정되는 거예요. 타인에게만 점유권이. 그래서 점유보조자에게는 점유권이 있다 없다? 없다. 타인의 지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점유보조자는 명령 복종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점유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지배권은 있지만 점유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하는 때에는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그 박스 밑에 1번 동그라미 점유주와 점유보조자 사이에서는 점유보조관계가 있어야 된다. 2번 타인 여기 타인을 뭐라고 써놨어요? 점유주. 타인의 지시, 점유주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하는 자, 점유보조자. 예컨대 가정부. 그 옛날 얘기죠. 가사 도우미라 그러는데 그 가정부라든가 상점의 점원 등은 점유보조자라고 하고 지시를 하는 자를 점유주라고 한다. 근데 결론을 안 써놨네. 그러니까 3번 동그라미하고 점유보조자에게는 점유권이 없다. 결론을 안 내려놨네. 결론 3번 써놓고 점유보조자에게는 점유권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놓습니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점유의 추정력과 관련해서 점유 추정력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했는데요. 점유 추정력은 민법 200조에서 나오는 말인데 일단 결론부터 내드리고 갈게요. 점유 추정력은 민법 200조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점유 추정력은 동산에만 적용을 하고 부동산에는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민법 200조 점유 추정력은 동산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이 부동산에는 점유 추정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아까 등기에는 추정력을 인정한다고 했죠? 아니 실효 나가기 전에 등기 추정력이 있다고 했잖요. 등기 추정력은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 있으면 적법원인가 적법 절차에 따라 등기되어 있다라고 믿어줄게. 그래서 아까 요약 거기 프린트물 했을 때 했잖아요. 어디 있어? 거기 18번에 있었잖아요. 18번에 보니까 등기부에 등기 명의로 격려되어 있다면 적법원인가 적법 절차에 따라 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일단 믿어준다는 것은 뭐냐고 등기 추정력. 자, 프린트물 잡은 상태에서 그냥 한번 더 갈게요. 그러면 거기 어디냐면 23번 보세요. 23번에 보니까 점유 추정력 민법 200조는 동산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OXO. 동산에만 점유 추정력은 동산에만 적용되고 부동산에는 적용이 없어요. 조심해야 될 것은 등기 추정력은 있다. 그래서요. 자, 그럼 저 교재 206페이지를 한번 가볼게요.
자, 206페이지 거기 맨 꼭대기입니다. 맨 꼭대기에 보니까 박스 권리의 적법추정 민법 200조 권리의 적법추정이다.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 밑에 1번 동네 200조는 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동산에 대해서만 적법 추정이 인정된다. 따라서 2번 동그라미 부동산에는 권리, 점유의 권리 적법 추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거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명은 다 드렸어요. 여기서 조심할 거 아까 등기 추정력은 부동산에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뭐는 부동산에 적용한다고요? 등기는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 추정력을 인정했는데 점유에 대해서는 부동산에 대해서 점유의 적법 추정력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처음에 이걸 자꾸 구분을 못 해가지고 자꾸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점유의 추정력은 부동산에 인정되지 않고 등기의 공신력에는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 거기 지금 계속 거기 문제 구분해 놨습니다. 그 18번하고 23번하고 구분을 딱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점유의 적법 추정력 민법 200조 조문이 동산에만 적용되고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당 기간 동안 그게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구분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05페이지 다시 백 해가지고 자 205페이지에 거기 이 점유 추정력 밑에 파란색 1번의 정 가운데입니다. 205페이지 정 가운데 보니까 자주 점유의 추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칠판 잠깐 보세요. 자주 점유라고 하는 것은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을 자주 점유라고 그래요. 무슨 의사를 가지고 점유했다고요? 소유의 의사.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을 자주 점유라고 해요. 자주 점유. 자, 그러면 거기 197조 1항을 한번 볼게요. 점유의 태양이다. 태양을 동그라미 해갖고 위로 뽑아갖고 태양. 조문에 197조에 보니까 점유의 태양이라고 돼 있죠. 태양을 동그라미에서 위로 뽑아요. 이 태양을 우리 한글로 바꾸면 모습이라 그래. 다시 한번 태양이 뭐라고요? 모습. 여기서 태양은 sun, 저 해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다시 한번. 거기 태양이라고 돼 있는데 그 태양이 해, sun을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그 여기서 태양은 뭐라고요? 모습을 태양이라 그래. 모습을. 그러니까 처음 공부할 때는 그런 용어들이 낯설어 갖고 소련 말 같아 가지고 처음에 제가 다 뜻풀이를 해줘야 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점유의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햇볕을 얘기해요. 그래서 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습을 태양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거기 1항 197조 1항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자, 잠깐만 봅니다.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걸 무슨 점유를 한다고요? 자주 점유. 그래서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좋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을 자주점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7페이지 쪽으로 가볼게요. 자, 207페이지에 그 중간에 파란색 2번입니다. 파란색 2번에 타주 점유란 말이 나와 있어요. 타주 점유는 소유의 의사 없이 하는 점유를 말한다. 칠판 잠깐 볼까요? 여기 봅니다. 타주 점유라는 것은 무슨 의사가 없다고요? 소유의 의사가 없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를 타주 점유라고 한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가 타주 점유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207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거기 대법원 판례라고 썼는데 명의 수탁자의 점유다. 칠판 잠깐 볼까요? 여기 보니까 수탁자란 말을 써놨어요. 수탁자. 수탁자는 누군가의 재산에 대해서 내 명의를 빌려주고 내 명의로 등기하게 만든 사람을 수탁자라 그래요. 다시 한번. 어떤 사람이 자기 명의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지 앞으로 등기가 돼야 되는데 자기 앞으로 등기할 수 없는 어떤 사유가 있는가 봐요. 고위공무원이라든가 누군가가 지 이름으로 등기할 수 없는 떳떳한 사유가 그러니까 떳떳하지 않은 사유가 있나 보지. 좌우지간 자기 이름으로 등기할 수 없는 떳떳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사용하지 않고 남의 이름으로 등기를 했대요. 부동산에 대해서.
그러면 이름을 빌려준 사람을 뭐라 본다고요? 수탁자. 그리고 그 사람이 점유를 했다는 겁니다. 이름을 빌려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점유를 했어요. 그러면 점유하고 있어도 자기는 수탁자 이름을 빌려주고 한 거니까 자기 부동산 아니죠. 수탁자는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라니까. 이름만 있는 거지 자기한테 소유권이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대외적으로만 이름이 올라 있을 뿐이지 실제 소유자가 아니에요.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바지 사장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바지에 해당되는 게 수탁자라고 그게. 그래서 그 수탁자가 하는 점유는 자기가 소유의 의사를 없는 점이기 때문에 무슨 점이라고 한다고요? 타주.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이기 때문에 수탁자의 점유는 타주 점유가 된다고요. 자, 그 이야기 판례 내용 한번 볼게요. 그럼 거기 맨 밑에 207페이지 맨 밑에 그 명의 수탁자의 점입니다. 명의 신탁에 의해서 신탁은 그걸 갖다가 당신 이름으로 합시다라고 부탁을 한 실제 소유자가 신탁자가 되는 거예요. 명의 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자를 뭐라 한다고요? 수탁자. 이름을 빌려줘서 그 사람 명의로 등기가 됐어요. 그래서 등기 명의인입니다. 이름을 빌려줘서 대신 이름으로 등기한 그 사람은 수탁자. 수탁자는 그의 점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점유의 성질상 자주점유라고 할 수 없다. 자주점유라고 할 수 없으니까 무슨 점유가 된다? 타주점유. 자주점유라고 할 수 없다라고 대응 판례가 나왔으니까 수탁자의 점유는 무슨 점유? 타주. 예. 이게 앞으로 시험 문제가 계속 나올 거예요. 수탁자의 점유가 뭐냐라는 그 수탁자의 점유 권원에 대한 시험 문제 계속 올라올 거니까 수탁자의 점유는 타주점이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이 관련 내용들을 쭉 정리를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프린트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트물과 관련해서 19번을 좀 보도록 할게요. 프린트물의 19번입니다. 점유 보조 관계는 명령 복종 관계이다. OX 명령 저기 점유 보조 관계 여기 봐요. 여기 점유 보조자는 이 점유주에 의한 명령 복종 관계가 명령 복종이 불응하게 되면 you fire 이렇게 됩니다. you fire가 뭐야? 너 해고야. 그러니까 바로 그냥 바로 해고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알바생은 바로 해고가 가능하니까 바로 해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점유 보조자는 명령 복종 관계에다 해서 O입니다. 그래서 이 점유 보조자에게는 점유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그랬습니다. 여기 점유권 없다고 썼어요. 점유권 없다. 이게 시험 문제에 점유 보조자에게 점유 보조자가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다. 쥐는 없고 알바생이 다 팔고 사고 계산 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점유권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점유 보조자 점유권 없어요. 예. 자, 20번 갑니다. 점유 보조자는 사실상 지배를 하더라도 점유권을 갖지 못하는 반면 슬러시 자릅니다. 반면 거기 컴마에다가 자, 맞다 들리다. 맞다. 점유권 갖지 못해요. 점유권 없다 그랬습니다. 사실상 지배했지만 점유권을 갖지 못해요. 간접점유자는 박스칩니다. 간접점유자. 이 간접점유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임대인이라든가 소유자를 얘기해요. 임대인, 소유자. 간접점유자는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더라도 점유권을 인정한다. OXO. 그래서 사실상 점유하지 않는 점유를 무슨 점이라 그래요? 관념적 점유라 그래요. 무슨 점이라고요? 관념적 점유. 지금 간접점유자도 여기 보세요. 간접점유자에게 점유를 인정한다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간접점유자에게 뭘 인정한다고요? 점유 인정한다. 그래서 간접점유자가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지만 점유를 인정하기 때문에 이런 점유를 무슨 점이라고 한다고요? 관념적 점유. 머릿속으로만 상상적으로만 점유한다는 거예요. 상속인이 목적물을 사실상 지배 안 해요. 상속인은 저기 저 외국에 있다고요. 지금 외국에 있는데도 뭘 인정한다고요? 점유권을 인정한다. 그래서 상속인의 점유도 무슨 점이다? 관념적 점유. 머릿속의 점유지 실제적으로 사실상 지배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O입니다. 20번.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한번 볼게요. 여기 보니까
지상권자, 전세권자, 지역권자, 그다음에 임차권자. 지금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직접 점유자면서 타주 점유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갖다가 점유를 시킨 자, 이 사람들을 점유를 시킨 자들한테는 다 공통적으로 무슨 말을 쓰냐면 설정자란 말을 씁니다. 무슨 말을 쓴다고요? 설정자. 설정자란 말이 붙어 있는 쪽이 전부 다 소유자인데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설정자란 말이 붙어 있는 쪽이 누가 된다고요? 소유자예요. 그러면 지상권 설정자, 전세권 설정자, 지역권 설정자, 임차권 설정자. 설정자란 말이 붙어 있는 쪽이 뭐가 된다고요? 소유자예요, 소유자. 설정자란 말이 붙어 있는 쪽이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습니다. 민법 총칙부터 해서 민사특별법까지 다 똑같아요. 자, 설정자란 말이 붙어 있는 쪽이 뭐가 된다고요? 소유자고, 이렇게 권자라는 말이 붙어 있는 쪽은 전부 다 직접 점유자고 타주 점유자로 소유권 없습니다. 무슨 말이 붙어 있는 사람이 소유권 없다고요? 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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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자 이렇게 붙어 있는 사람한테는 소유권이 없어요. 이것은 다 직접 점유자고 타주 점유자가 되는 겁니다. 구분됐죠? 예. 그래서 단 한 번도 예외가 안 나온다 그랬어요.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 쪽이 소유자라고요? 설정자란 말이 붙어 있는 쪽이 소유자라니까. 단 한 번도 예외가 없다고요. 그래서 지상권 설정자, 전세권 설정자, 임차권 설정자, 설정자란 말이 붙어 있는 쪽이 뭐가 된다고요? 소유자. 단 한 번도 예외가 없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럼 봅시다. 저당권 설정자는 부동산 소유자이다. 자, 맞아요, 틀려요? 맞다니까. 설정자란 말이 붙어 있는 쪽이 예외가 없다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설정자, 저당권 설정자가 부동산 소유자 맞아요. 그 사람이 이제 담보로 맡기고 돈 빌릴 그 사람이어서 설정자란 말이 붙어 있는 쪽이 소유자예요. 저당권 설정자가 소유자라고요. 설정자란 말이 붙어 있는 쪽이 앞으로 계속 많이 나올 거예요. 양도담보 설정자 소유자예요. 그러니까 몰라도 돼. 그러니까 설정자란 말이 붙어 있는 쪽이 다 예외 없다니까. 다 예외 없이 전부 다 소유자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이 개념이 안 사고 자꾸 이 간단한 것들을 자꾸 놓치는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야. 자, 그럼 21번. 지상권 설정자는 가로 점유자이다. 무슨 점유자이다? 간접 점유자. 여기 봐, 여기. 소유자 쪽은 전부 다 무슨 점유자라고요? 간접 점유자. 임대인, 소유자는 간접 점유자예요. 그러니까 지상권 설정자는 소유자니까 무슨 점유자가 된다? 간접. 지상권 설정자는 소유자니까 간접 점유자. 권자란 말이 무슨 권자 붙어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사람들은 직접 점유자예요. 직접 부동산에 들어가서 직접 점유자로서 개미로서 월세 내야 된다. 돈 내야 된다. 직접 점유자가 개미로 돈 내야 돼요. 저도 개미야. 월세 내야 돼. 저 학원 월세 내야 돼. 다 개미야. 자, 22번입니다. 22번. 그러니까 21번의 지상권 설정자의 점유는 무슨 점유? 간접 점유. 다시 한번 21번 지상권 설정자는 소유자니까 소유자의 점유는 무슨 점유? 간접 점유. 자, 그 다음에 22번 프린트물 22번 매수인의 점유는 자주점유나 슬러시 자릅니다. 매수인의 점유는 자주점유. 맞아요, 틀려요? 여기 다 써놨어. 제발 칠판 좀 봐줘. 여기 매수인의 점유는 무슨 점이다? 자주점유. 여러분 책 많이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여기 핵심은 다 칠판에 다 써놨어. 그러니까 간단하더라도 시험 문제가 기초에 충실해서 어려운 게 나오는 게 아니라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나오는 가장 기본에 충실하시면 돼. 어려운 거 찾아다니지 말고 시험 문제 어려운 거 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거 틀려도 합격하는데 아무 지장 없어. 기본에만 충실하면 점수가 70점 이상 나와. 70점 이상. 기본에만 충실해. 제발 어려운 거 찾아다니지 말고. 그리고 어려운 거 강의하는 사람 버려. 그 강의.
자, 그다음에 22번 다시 매수인의 점유는 간접 점유이나 지상권자, 임차인의 점유는 무슨 점이다? 타주. 여기 권자가 붙었잖아요. 지상권자, 지역권자, 전세권자, 권자가 붙은 거는 전부 다 무슨 점유가 된다고요? 타주. 직접 점유자이면서 무슨 점유? 타주. 타주. 자, 그다음에 23번은 이미 했고, 그래서 민법 200조의 점유의 적법 추정 규정은 동산에만 적용되고 어디는 적용 안 된다 그랬어요? 부동산에는 적용이 없다. 그래서 답이 뭐가 됐다고요? 오. 자, 24번.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지배를 정당화시켜주는 법률상의 근거, 소유권, 본권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지 않고 그 사실상의 지배 상태를 뭐라 부른다? 점유권이라고 한다. 뭐라 한다고요? 점유권. 점유권이라고 한다. 사실상의 지배를 정당화시켜주는 법률상의 근거를 이걸 점유권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점유권까지 쭉 정리를 했습니다. 209페이지 소유권부터 다음 주에 들어갈 것이고요. 동영상 보고 그 다음에 노트 정리하고 거기 다음에 책 좀 거기 입문서 책을 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늘 부탁드립니다만은 민법 3일, 개론 이틀, 공법 하루 이렇게 배정을 해서 계속 11월, 12월 갑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